안녕하세요. 웹스트리보입니다. 20번째 리액트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리액트를 한번 싹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포트 2023에 리액트로 가셔가지고 npm 스타트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코딩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끝났죠? 이런 식으로 끝났고 우선 제일 먼저 작업해줘야 될 게 여기 데이터를 통합시켜 줄 거예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통합시켜 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우선은 데이터가 각 컴포넌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뭉쳐 줄 건데 이 부분을 뭉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업 한번 작업해 볼 건데 그 작업은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쪽에 가서 컨택트 테스트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이제 헤더부터 먼저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 헤더에 있는 데이터를 이거를 컨트롤 X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거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임포트 작업해주고 여기 보시면 헤더 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헤더 냅이 여기다가 중괄호 해주시고 얘를 from 작업해줘서 어디에 불러올 거냐면은 요쪽에 여기 들어있으니까는 이렇게 처리해 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 경고 표시가 또 있네요. 보시면은 1-7 여기서 헤더 대비 헤더 불러왔는데 무슨 경고 표시가 있냐 이게 여기 뭐냐 인스턴스 여기 저희에서 헤더 대비 아 이제 여기서 내보내야 되니까요 여기다가 익스포트 시켜줘야 되니까는 이건 안 해줬네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없어졌죠? 그래서 또 확인해 보면 그대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럼 헤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인트로 가셔가지고 여기도 지금 데이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익스포트 시켜서 작업해 주시고 이쪽도 여기처럼 똑같이 여기다가는 아까 전에 요거 인트로 텍스트니까요. 인트로 텍스트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네, 잘 되겠죠. 오케이. 잘 나오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해보시면 이렇게 수정을 해보면 네 수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가서 거기 됐고 해가 됐고 인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스킬 처리할게요. 스킬 여기서도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인스턴스 인스턴스를 잡고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스킬 테스트 익스포트 해주시고 이쪽에 가서 이거 복사해서 스킬에다가 이거 넣어주고 여기는 스킬 텍스트니까요 스킬 테스트라고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스킬 됐고 그러면 스킬 됐고 그 다음에는 사이트도 여기 데이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이쪽에 여기다가 넣어줄 거고요. 넣어줄 거고 익스포트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고 그럼 이쪽에 가서도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는 사이트 텍스트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 여기도 완성이 됐고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 이쪽에 가서 여기 데이터 상당히 많죠. 이미지까지 다 가져올게요. 이미지까지 다 가져와서 이쪽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익스포트 시켜주고, 이미지는 이건 딱 맨 위에다 올려줄게요. 여기는 맨 위에다 올려줄 겁니다. 여기다가 맨 위에다 이렇게 올려줄 거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포트, 이미지까지 다 알아서 불러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포트까지 불러왔는데, 여기에 포트 해줘가지고 인덱스에 가서 포트 텍스트 해서 불러왔습니다. 근데 또 에러가 있네요. 어 여기도 지금 A링크가 있는데 그건 안 해줬네요 우리가. 그죠? 이쪽에 A링크에다가 똑같이 릴 작업해줘서 이쪽에다가는 요거 노래퍼 보안과 관련된 거라고 했죠. 요거 두 개 이렇게 요거 설정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여기도 A링크가 또 있네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없어졌죠? 이걸 못 보고 갔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는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줄바꿈 해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살짝 줄바꿈 해줘가지고 여기도 좀 줄바꿈 해줄게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포트도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컨택트 가서 요것도 해줘서 여기다가 컨택트도 이쪽에다가 익스포트 시켜줄 거고요. 그러면은 저기 가서 요 복사해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컨텐츠도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푸터 마지막 푸터도 복사해서 여기다가 익스포트 시켜주시고, 됐죠? 여기도 또 에러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16번째 줄, 여기도 똑같이 그거 안 해줘서 그렇죠? 그래서 릴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 가서 해줘서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이거는 근데 뭐가 다른 에러인데? 이거는 그 에러가 아니라 여기 샵을 붙이면 안 되고 슬러시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에러네요. 왜 이걸 하나도 못 봤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끝났죠? 오케이. 그러면 에러도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경고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에러가 또 상당히 많네. 그래서 지금 헤더 컴포넌트에 보시게 되면은 또 뭐가 틀렸다고 하는데 리플래시 한번 해볼게요. 없어졌죠? 그죠? 없어졌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다 됐고 컴포넌트가 처리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다 된 것 같고요. 여기도 뭐 됐고 인트로도 크게 문제가 없죠. 포트도 스킵, 네 스킵도 뭐 문제 없고, 그죠? 스킬 여기도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사이트도 됐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스무스 효과 같은 거 좀 줘야 되는데, 그죠? 스무스 효과 같은 거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무스 효과를 먼저 줘볼게요. 스무스 효과는 전체를 페이지를 나타낼 수 있는 홈뷰 얘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체를 페이지 얘한테 줘야 되니까는 얘한테 작업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작은 따옴표 되는데 저는 큰 따옴표로 바꿀 거예요. 처음부터 큰 따옴표로 해놔가지고. 여기 뒤에는 세미코론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인데 전 찍을게요. 이렇게 설정해주고 여기다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긴 합니다. 자습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데이터 작업해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유저 이펙트라는 함수를 한번 써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도 왜 생겼냐면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사이트가 로딩이 버추얼 DOM 방식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로딩한단 말이에요. 컴포넌트를 부분적으로 로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렌더링 될 때 특정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리액트 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능이 유저 이펙트예요. 그죠? 그래서 유저 이펙트를 사용해서 특정 작업을 처리하면 컴포넌트 생명 주기에 따라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를 처음에 로딩이 되면은 시작이 되면은 그때 이제 로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저 이펙트라는 걸 이용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리액트 훅이라는 거는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상태, 데이터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의 생명주기라고 하는 거는 뭐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되고 없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컴포넌트 생명주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리액트 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도와주는 건데 리액트 훅이라는 기능을 이해하려면은 함수형 컴포넌트하고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형 컴포넌트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기능이 있는데 함수형 컴포넌트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클래스 컴포넌트의 기능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리액트 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유저 이펙트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컴포넌트에서는 유저 이펙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은 사이트가 로딩이 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로딩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로딩되는 걸 감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저 이펙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리턴 있죠? 여기다 뭐 해줄 거냐면은 유저 이펙트 스무스 효과를 계속 감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유저 이펙트라는 메서드를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화살표 하면서 써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여기 배열 하나 해주고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유저 이펙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 여기는 빈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줄 거고 무슨 데이터가 계속 바뀐다 하면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주면 얘가 계속 감지를 해요. 근데 한 번만 실행시켜 줄 거면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고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유틀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유틀에다가 여기다 뭐 만들 거냐면은 지금 레니즈 효과 넣을 거기 때문에 레니즈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레니즈 JS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여기다가 링크 효과도 넣어줄 거기 때문에 링크 JS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불러올 거예요. 뭘 불러올 거냐면은 여기에 지금 레니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LENIS 해서 요거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링크 만들었기 때문에 링크 불러올 겁니다. 연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쪽에 가가지고 임포트 시켜줘서 여기다가는 레니즈 해줘서 프롬 작업해주고 이쪽에는 유틸 유틸스의 이쪽 안에 레니스 이렇게 해서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링크 불러올 거고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는 이쪽에 처리해 주고 확인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지금 에러가 잡히긴 하는데 이쪽에 에러가 잡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가지고 콘스트 하나 만들고 애니즈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화살표 함수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익스포트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익스포트 시켜줘야지 불러올 수 있으니까 디폴트 처리해주고 애니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CLG 해줘서 레니즈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링크 해줘서 링크도 이렇게 불러와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해줄 건데 UTC의 리니지를 찾을 수가 없다고? 여기 좀 에러가 생겼죠.
다시 홈뷰에 가가지고 여기에 util 해서 홈뷰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면 네, 홈뷰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아, 홈뷰에다 해주지 않고 이쪽에서 해주지 않고 전체 페이지에다 작업해 줄게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홈뷰에 하지 않고 전체 페이지에다 작업해 주겠습니다. 여기다 해주지 않고 이쪽에 홈뷰는 여기 놔두고 앱 JS가 전체 페이지에다 작업해 줄게요. 여기다 작업해 줄게요. 잘못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임포트 작업해 줘서 레니지 해주면 여기 경로 뜨죠. 그래서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임포트 해줘서 링크 해서 경로 뜹니다. 그래서 여기다 처리해 줄게요. 그 다음에 유즈 이펙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즈 이펙트를 쓰면 이쪽에 탭을 누르시면 여기 자동으로 뜨죠.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레니스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링크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네. 해줬는데 또 에러가 뜨네요. 그죠? 여기다가는 기본 한 번만 실행이 될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 유즈 이펙트 해줘서 유즈 이펙트 써서 선언해줬고 레니스 해줘서 UT 연동까지 다 해놨는데 여기는 연동까지 해놨죠. 근데 왜 에러 뜨지? 여기 보시면 유즈 이펙트가 EFF ECT 얘가 좀 제대로 안 됐다고? 지금 뭐가 틀렸나 봐요. 뭐가 틀렸을까요? 위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설정해줬고 패키지를 뭐 설치 안 했나? GSP랑 레니지 여기 설치됐죠? GSP 설치 다 됐습니다.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꺼보고 다시 npm 스타트. 에러가 확실히 있긴 하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레니지가 실행이 되긴 하는데 이쪽에 뭐가 문제지? 에러에서 가서 보면은 레니지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여기가 뭐 틀렸나? 레니지 돼 있고 링크 여기 링크 여기 링크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없어졌네요. 이게 틀렸네요. 콘솔 로그 링크 이거 써서 그렇다고? 아, 그렇죠.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죠. 원래는 여기다 큰 따옴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게 나오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레니지 나오네요. 링크, 그죠? 와 이상하네. 이렇게 그래서 레니지 해줘서 레니지 여기도 큰 따옴표 해줘서 이렇게 작업해주면 네, 레니지 링크 나오고 있죠. 오케이, 에러도 없어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저거 하나 잘못 썼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이제 연동이 된 거고 모든 페이지에 지금 이제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우리 처음에 했던 여기 인덱스에서 했던 이 방식하고 약간 틀린 거죠. 여기서는 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 근데 여기 스무스라고 썼는데 이런 스무스라고 썼잖아요. 그죠? 스무스라고 썼으니까 여기도 스무스라고 써야 되는데 레인지라고 썼는데 요거 스무스로 바꾸겠습니다. 이름 바꿔줘서 여기 스무스라고 써주시고 그쵸? 스무스라고 써주시고 이쪽에 가가지고 여기 스무스로 바꿨죠. 여기도 스무스 바꿔주고 스무스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죠? 나머지 뭐 바꿀 거 없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스무스라고 바꿨으니까는 저번처럼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스무스에 가보시면 요거 연동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스무스에 가서 메뉴에 가서 연동을 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를 밑에다 디폴트 값에서 이렇게 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쪽 스무스 효과, 요거는 뭐 짜는 게 아니라 딱 규칙 정해진 거니까요. 이렇게, 그죠? 이건 문서에 정해져 있는 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바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스무스 효과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뭐야? 여기에 좀 버그가 있긴 하네요. 그죠? 여기가 좀 짧아지면은 저렇게 나오긴 하네. 저거는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저거는 고쳐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무스 효과 됐고요. 그죠? 스무스 효과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부분 작업해줘야 되죠? 링크도 클릭하면은 바꿔주는 부분. 그래서 이쪽에도 처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에 작업했던 링크 있잖아요. 이거 클릭했던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거는 뭐 전체 페이지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리에이트화 시키고 뭐 이거 자시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여기다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은 전체 클릭했을 때 샵으로 시작하는 거 클릭해 가지고 그 데이터 href 갖고 와 가지고 여기다가 스무스 효과로 넣어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효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다 한번 해봤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가로 모드가 문제가 돼요. 그죠? 가로 모드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가로 모드는 포트에서 작업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로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가로 모드는 우리 포트에 가서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 처리해 줄 거고요. 우선 데이터 처리해 주는 거고, GSAP를 써야 되니까요. 임포트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GSAP 쓰겠다고 선언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 from 해준 다음에 여기는 GSAP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트리거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DRIGDER 해가지고 여기도 스크롤 트리거 쓰겠다고 GSAP 안에 있는 여기는 스크롤 트리거 이거 쓰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줄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줄 건데 여기에 이제 작업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문제가 될 게 뭐냐면은 필요한 거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포트 아이템 값 그죠? 요 값이 필요해가지고 이 전체의 길이 값을 그래서 퍼센트로 작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값이 필요하고 이거를 감싸고 있는 전체에 있는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 값을 필요해야 GSP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리액트화 시켜줘야 되긴 하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변수를 쓰지만은 리액트에서는 어떻게 써요? 유즈 이펙트나 그 다음에 유즈 ref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잡사 현상 활동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가로 모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use ref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 들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 변수 값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요 일정 부분만 로딩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알아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특정 값들을 기억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가로 모드를 구현하려면요 그 가로 모드 안에 있는 아이템 값들의 위드 값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인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use ref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의 this에 비슷한 기능이긴 한데 그걸 먼저 선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은 콘스트 작업해 주신 다음에 horigon horizontal ref 얘 값을 넣어줄 거라서 여기다가 use ref 이렇게 쓸 겁니다. 탭을 누르면 위에 자동으로 생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아무 값도 안 넣어줄 거예요. 변수에 아무것도 안 넣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하나의 섹션에 ref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use ref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는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배열로 표시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설정해준 그 값을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연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REF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요거 horizontal REF 있죠? 이 전체 값을 여기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걔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걔도 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티클에 가보시게 되면은 현재 여기에 돼 있고 요거를 세로로 좀 바꿀게요. 이렇게. 그래서 아티클이 지금 몇 개 있어요? 10개 있잖아요. 그죠? 그 각각의 값을 인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REF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중괄호 해주고요. 그 각각의 값을 엘리먼트 EL이라고 쳤을 때 거기에 있는 값에 1번, 2번, 3번, 10번이 있잖아요. 그 값의 값을 다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해줄 거냐면은 섹션, 여기 섹션 REF 있죠? 배열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의 각 위치의 값을 알아주기 위해서 커렌트 처리해 주시고 여기다 키값을 넣어 줄 거예요. 그게 그 요소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EL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얘가 인식해 줄 수 있는 요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처리해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설정해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움직일 때마다 효과를 줘야 되니까 유즈 이펙트 요거를 넣어줄 건데 탭을 한번 누를게요. 그죠? 그럼 탭을 누르면은 이쪽에 유즈 이펙트 생겼죠. 유즈 이펙트 설정해주고 여기에다가 우리 가로 모드 소스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서. 그래서 여기다 유지 이펙트 이렇게 해줘서 넣어줄 거고, 처음에 한 번만 실행이 될 거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빈 값을.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다가 GSP 쓰시면 됩니다. GSP 써서 그 다음에 레지스터 해서 플러그인 요거 넣어주신 다음에 PLUGIN 해준 다음에 스크롤 트리거 쓰겠다고 여기다가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한테 콘스트 해줘서 HORIGO에 허리진털 작업해 주신 다음에 현재 허리진털의 값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에 CURRENT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섹션 값을 또 갖고 와줘야 되기 때문에 섹션 해준 다음에 여기는 섹션의 현재 값을 갖고 오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작업해 놓은 이제 일반적인 스크립트 작업해 놓은 거를 이 리액트에 맞춰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유즈 이펙트도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요거 REF도 뭔지 모르겠고 라는 걸 지금 인식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근데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쓰다 보면은 이게 리액트 쓰는 게 거의 뭐 이런 유형이 10가지가 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따라 하셔도 돼요. 따라 하시면서 조금씩 여러 번 하면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한 번에 절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이 자바스크립트를 리액트에서 리액트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는 게 요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방식이 틀려서 그래요. 그죠? 버추얼 돔과 그냥 돔의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만든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보면 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비동기 방식으로 로딩을 해주고 해당 컴포넌트만 로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따라 해볼게요. 그리고 to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섹션, 요 섹션 있죠? 요거를 이쪽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섹션 들이니까 S 붙일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똑같이 여기다가 GS표 주겠습니다. 그러면 X% 작업해줘서 BR 그래서 여기다가 한 마이너스 우리가 120 정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해줘서 섹션의 개수만큼 그죠?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쪽에 우리가 지금 포트에 줬던 거 그죠? 여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죠? 요거에 맞춰서 리액트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전체 개수 구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120 곱하기 해줘서 누구의 길이 섹션의 랭스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건 현재 화면을 빼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징은 논이라고 처리해 줄 거고요. 일정하게 움직이게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스크롤 트리거 작동시켜 주는데, 여기 주의할 점은 스크롤 트리거 했을 때 여기는 S가 소문자예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 트리거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트리거는 TRIGG 어디서 움직일 건지 처리해놨는데 우리는 여기 호리즌털이라 해놨어요. 여기 보트 아이디.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 설정해 주시고요. 스타트는 탑에 56픽셀로 해놨으니까는 그거 그대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드 값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 대충 3000이라고 해놨잖아요. 저 값을 여기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화살표 콜백 함수를 써가지고 해서 이쪽에다가 플러스 는 해주신 다음에 플러스 전체 길이 값을 구해서 가로의 전체 길이 값을 구해서 그만큼 오프셋 위드 값 오프셋 위드 값을 구해요. 그만큼 넣어줄 거예요. 위드 값이 한 6000, 5000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드 값이 플러스든 5000, 600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P는 true로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스크럽은 1 넣어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커스는 true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이 넣어줄게요. 요거는 그냥 효과인데, 요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죠? 원리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걸 리액트에 맞춰서 작업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줘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는데, 됐죠? 여기서 지금 에러가 뜨네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GSAP라고 써야 돼. GA 뭐 틀렸나 봐요. GS 여기 틀렸네. 그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그래서 포인트는 요즘 현재 값 요거를 잘 전달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가서 가서 확인해 보면 아하 깨지죠? 뭐 구조가 깨지네요. 그죠?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해줘서 네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뭐가 틀렸을까? 아티클 이쪽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EL 해줘서 이쪽에 섹션 RF 커렌트에서 키값에다가 EL 키값 해줘서 키값 플러스 뭐가 틀렸으려나? 허리진털에서 REF 커렌트가 가져오고 섹션 그대로 넣어줬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고 npm 스타트 해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확 사라지네요. 그죠? 확 사라집니다. 여기 사라졌다가 여기 다시 뭐가 좀 틀리긴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좀 틀리긴 틀렸는데 뭔지 원인을 모르겠네. 그죠? 여기 서포트 해줘서 섹션 RF 유저 이펙트 넣어줘가지고 이쪽 그건 하나 넣어줘. 이게 지금 무슨 문제점이 하나 있냐면은 이게 작업이 되긴 하는데 해당 컴포넌트만 작업하다 보니까는 해당 컴포넌트만 지금 작업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하고 좀 기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작업하면요 다른 섹션이나 다른 컴포넌트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리액트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에다가 지금 넣었기 때문에 전체에다 넣은 게 아니라 한 부분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다른 컴포넌트 갔을 때는 이 상태가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보시게 되면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갔을 때 얘를 정지시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지시켜 준다는 게 말이 정지시켜 주는 건지 사실 소스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 가가지고 해당 부분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 포트라는 여기 지금 섹션 여기 컴포넌트 있죠. 여기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 위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핀 스페어라는 게 생겨가지고 스페이서 이게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얘가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드값 하이트값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움직이기 작업해주는데 이걸로 인해서 구조가 깨져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거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 이쪽 우리가 포트에서 작업한 거랑 좀 다르게 다른 섹션에 넘어갔을 때는 이거를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렛을 만들어서 스크롤 TWEEN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변수에다 넣어버릴 거예요. 얘를. 그리고 나서 결과값을 줄 겁니다. 여기다가 return이라고 써준 다음에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해줄 거냐면은 스크롤 TN을 다른 영역에 갔을 때는 죽일 거예요.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끝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속성을 한번 넣어줘 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가서 확인해 보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죠. 이런 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로딩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리액트에서 이게 제일 어렵긴 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저도 어떻게 하냐? 수도 없이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소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도 몇 번씩 검색하고 찾아가지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GSP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완성이 된 건데 방법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처음에 작업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있는 일반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이런 식으로 리액트에 맞춰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조금 번거롭긴 해요. 처음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자주 하시다 보면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것도 훨씬 더 편하다는 거 편해질 때가 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콜백 함수 쓰는 법들 같은 걸 잘 모르시면은 한번 검색해서 살짝 알아보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다음에 또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알아보고 또 작업 확인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반 사이트를 리액트로 바꿀 때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한데 근데 리액트에서는 이런 플러그인을 되게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모션이나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 금방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확인했으니까는 폴스로 바꿔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해줘 가지고 가로 모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거의 다 이제 끝이 났고, 그죠? 끝이 났죠? 그럼 메뉴도 이거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갔을 때 햄버거 메뉴가 아니라 이것도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죠? 반응은 잘 되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또 빼먹은 거 없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해줘가지고, 다시 길 해줘서 애드 작업해 주신 다음에 뭐가 또 불안하죠. 또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또 한번 확인해 보고 다 깔끔하게 됐죠? 오케이. 됐고 됐죠? 오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려줄게요. 기대해줘서 여기다가 com mit 해줘서 m 해주고 여기다가는 마무리 여기는 마무리 딱 해줘서 처리해줬고 그 다음에 git push u origin 메인 해줘서 딱 해서 위로 올리면 되겠죠. 됐죠? 그럼 기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기세 가서 마무리가 올라왔고 저는 브런치를 좀 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10번 마무리
완료. 그러면 다 됐고, 그죠? 시범까지 다 됐고, 그러면 빌드 한번 시켜볼까요? 그래서 npm 이거는 패키지에 가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가서 여기 보시면 스타트 빌드 테스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타트. 그래서 npm 스타트 하니까는 이게 작동이 되는 거고요. npm run 빌드 하면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un 빌드 이렇게 처리해주면 빌드라는 폴더가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덱스 파일 한 줄 싹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 한 줄 싹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일 같은 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썼던 것들. 그 다음에 static CSS에 가보시게 되면은 CSS 다 이게 정리가 사스가 CSS로 컴파일 되고 한 줄로 싹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싹 정리가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맵이고 이건 신경 쓸 거 없고, JS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싹 다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미디어도 이미지도 보면요, 이미지 같은 것도 요것도 싹 다 이미지 다 여기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처리가 됐죠. 이렇게. 그죠? 중복될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빌드 작업이 됐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해 주는 거는 네트리파이, 네트리파이에다가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올려가지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저는 요거를 지울 거예요. 기존에 만들었던 게 있어서 지운 다음에 다시 작업해 줄 건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 가셔가지고 이쪽에 비트까지 작업을 우리 해준 거고, 새로운 사이트 만드셔가지고 요거 GitHub 설정해 주시고, 이쪽에 가가지고 포트 2023 리액트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면 나왔죠? 그래서 이게 그럼 여기 딱 바꿀 게 없을 거예요. npm 빌드 얘가 알아서 해줄 거고, 퍼블릭 이름 빌드라고 돼 있는 거니까 필요 없고 그냥 디플로이만 눌러주시면 되고, 이쪽에서 지금 디플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얘가 터미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깃허브에 있는 소스 갖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pm 패키지 이제 그 버전에 맞춰서 얘가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크게 여기가 에러가 안 뜨죠. 보통 여기가 에러 뜨거든요. 빨간색으로 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노란색 뜨면 불안한데, 그런 것들은 검색을 해서 원인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도 안 되면 한번 질문 올리시고. 그래서 10명 중에 5명은 에러가 나요. 어, 어, 실패 떴네. 그죠? 빌드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뜹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홈뷰의 유저 이펙트가 틀렸다고? 이런 건 에러가 갑자기 왜 나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과를 좀 기다려 보죠. 그럼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실패라고 떴네요. 그죠? 맙소사. 그죠? 왜 실패가 떴을까요? 그럼 저도 한번 다시 npm start 처리해 줘가지고 에러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검사해서 네, 에러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상하네요. 왜 저런 에러가 뜨지? npm run 빌드 처리해 줬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빌드 해 볼게요. npm run 빌드. 오케이. 그 다음에 git add 해서 다시 한번 올려볼 거고요. 그래서 git com push u origin main 해서 네, 올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이트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에러가 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이트에 가서 지금 확인해 보면 비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가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 가서 포트 2023 리액트 해주면 메인에 가서 npm run 빌드, 폴더 이름은 빌드가 맞단 말이에요. 오케이. 설마 또 에러가 나는 건 아니겠지? 어쨌든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 완성을 했으면은 어바웃에다가 여기다 작업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포트폴리오 해줘서 리액트라고 작업해주고, 이쪽에는 여기다가 이제 전 여기다가 포트 2023 주소를 바꿀 거거든요. 리액트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해놓고, 그죠? 그래서 아직 완성은 되진 않았지만 이쪽에 가시면은 미리 보기 있죠. 여기서 수정하셔도 되고, 여기 홈뷰에 가가지고 이쪽에다 작업해 주는 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작업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시 올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아니면 저기서 수정하면 다시 받아와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뜨죠. 이렇게 링크가 안 걸렸네요. 어쨌든 여기서도 또 에러가 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무슨 에러가 빌드에서 뭐가 에러가 떴네요. 그죠? 여기서 뭔 에러가 있습니다. 홈뷰에 이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홈뷰가 갑자기 왜 나오지? 아, 여기 지금 에러가 있네요. 이거를 이거 막 잡아냈다. 어, 신기하네. 제가 지금 저거 에러가 떴었는데 리액트에서도 아무 에러가 안 나는데 네가 그걸 잡아냈다고? 야, 다시 한번 도전해보죠. 다시 이쪽에 가가지고 지금 사이트에 가서 이쪽에 실패가 떴단 말이에요. 그죠? 이쪽에 실패가 떴으니까는 GitHub. 이건 GitHub 소스고, 도메인에서 디플로이 이쪽에 있고. 그죠? 그래서 다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에러까지 잡아내네. 신기하네. 네트리파이가 그런 것까지 잡아낸다고? 보통은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세팅이랑 뭐가 안 맞으면 뭐 환경 변수 설정해 주는 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에러가 나긴 하는데, 저게 리액트 소스가 틀렸다고 저것 때문에 에러를 잡아주는 건 처음 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완성이 된 것 같고, 이제 빌드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깃허브에다가 올리면 자동으로 얘가 빌드 해줍니다. 또 실패가 떴네요. 그죠? 그래서 실패가 떴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보시면 똑같은 에러죠. 그죠?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반영이 안 됐죠. git add git commit 해줘서 m 해준 다음에 netlify 에러 수정 이렇게 해주고, git push u origin main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git push u origin main.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게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쪽에 가가지고
rectify 에러 수정 돼 있죠. 아, 아이콘 안 붙였네. 이런. 그러면 이쪽에 홈뷰, 이쪽에 가서 홈뷰에 가시면 네, 여기 수정됐습니다. 이번엔 되겠지. 이번에도 못하면 알아서 해. 와가지고 이쪽에 가서 다시 한번 해줘서 여기 이제 내가 수정한 거 바로 떴죠. 이렇게, 그죠? 수정한 거 떴습니다. 퍼블리싱 작업을 하고 있네요. 빌드 작업하고 있죠. 참 잘 만들었어요, 그죠? 이런 거 자동으로 이렇게 다 알아서 해주고.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의 경우가 생기면 해결 방법이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이라서 이런 게 해결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 이상 해보면 다예요, 다. 10번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에러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 가가지고 요거 주소를 좀 바꿔줘야 돼서 이쪽 주소 바꿔주고 싶으면은 이쪽에 도메인 세팅에 가서 아까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포트, 여러분들은 이 주소 쓸 수가 없어요. 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바꾼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쪽에 가시면은 이걸 클릭하면 네, 이렇게 뜨는 거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두 번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트 이용해가지고 요거 작업해줘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해줘서 비트 성공했고요. 그죠? 비트 이용해서 작업해줬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요 다시 또 가시면 리액트 여기 가셔가지고 리액트라고 되어 있는데 왜 HTML이 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리액트 부분도 여기다가는 이걸 좀 수정 좀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리액트, 여기도 리액트라고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리액트까지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리액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티바이 수정까지 완성해서 리액트까지 완성하셨어요. 잘 따라하셨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50% 끝났습니다. 나머지는요, 뷰하고 넥스트는 쉬워요. 왜냐? 새롭게 CSS도 만들 필요가 없고, 기존에 있는 코드를 활용해서 작업하면 되니까요, 금방금방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느낌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리액트 별거 없구나. 느껴지죠? 그죠? 별거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리액트까지 잘 따라하셨으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모르는 거나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질문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뷰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